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1일, 5월 21일 또 다른 주제로 송영선 시사 360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영화를 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대통령의 혹은 후보 시절에 자기의 정치 철학을 전달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도 3편의 영화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과 함께 앉아서 눈물도 흘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의 2분의 1이 그 인간적인 면모에 반해서 대통령 후보인 시절에 표를 던졌습니다. 가장 인간적이고 옆집 아저씨처럼 편안한 분에게 마음을 주고 우리의 민주주의의 꽃을 더 피워달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전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는 사실 불통이라는 짐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큰 부담을 느꼈으니까 일종의 공기 환기통처럼 느꼈을 겁니다. 혹은 탈출구처럼 느꼈을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본 영화가 1987년 택시 운전사 그리고 미싱이랍니다. 저는 기사로만 봤고 그 옆에 앉는 영광도 없었으니까 같이 앉아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1987년이나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는 전부 광주 사태와 관련된 광주 사태 민주주의와 같은 주제와 연결된 영화였습니다. 택시 운전사를 보고 난 뒤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정말 이 영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광주 사태를 특히 부산 시민들이 광주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도 하고 1987년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은하학과 나온 박종철 씨 사건을 실제 사실의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그것도 87년 이후에 30년간에 걸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공권력이라든가 이런 부당한 부분을 부각시키는데 많은 공감을 하는 영화로서 사실은 굉장히 2017년에 가장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로 지금 손꼽고 있습니다. 베스트라는 얘기, 택시 운전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화들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본인이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촛불이 이런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혁명을 일으켜 준 것이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굳힌 것 같습니다. 다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싱이란 영화는 각각 파타임 하는 일, 그 다음에 싱글맘 여러 역할들이 나옵니다. 그 영화를 보고는 대통령은 소위 말해 비정규직의 비애에 대해서 내가 이 비정규직의 서름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정책으로 또 이걸 적용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통령 되시기 전에 대통령을 꿈꾸던 시절부터 계속 영화라는 수단을 통해 본인의 의지나 정치 철학이나 대통령에 대한 꿈을 표현을 해왔습니다. 2016년에 나온 대표적인 영화 2개가 있죠. 하나는 판도라라는 영화. 이게 사상 최대의 강진이 일어나서 그게 원자력 폭발까지 되고 이러니까 이 영화를 본 그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죠. 이 영화를 본 후에 대통령이 된 후 나온 정책이 신고리 5호, 6호 건설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취한 거죠.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몰라도 이 영화 하나 때문에 거의 1,400억의 돈이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그 돈 지금 누가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재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재심이란 영화를 보고 대통령이
세상이 참 이 공권력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공권력의 피해로 의해서 실질적으로 힘 있는 자 공권력의 피해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적폐청산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굳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재심 영화는 사실 줄거리를 보면 대한민국을 흔드는 엄청난 택시기사 그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현장에서 목격한 10대의 소년 그 강하늘이 나옵니다. 현우가 이걸 사실 목격자에 불과한데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사실 그러다가 다시 준영이를 만나서 그 정의감이 준영의 정의감에 의해서 현우도 다시 정의의 빛을 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으로 이 영화 자체를 보고 약자를 위한 적폐청산을 자기는 반드시 하고 싶다는 결심을 굳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015년에 연평해전을 보고는 하신 말씀이 노무현 정부 때는 NLL을 공격받은 적이 없다. 장병들의 희생을 잊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셨다는데 대통령이 되신 후에 이걸 잊으신 것 같아요. 장병들 희생을 잊고 계신 건지 알면서도 별 가치 없다고 생각한지 천안함 추모비라든가 연평해전 관심 없으십니다. 이보다는 몇 배로 더 큰 관심이 세월호입니다. 그리고 2014년 변호인이란 영화를 보면서 사실 돈 없고 빽 없는 송우석 변호사 송강호가 그 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석 변호사가 어쩌다가 막 하여튼 세금 뭐 동네 쭈줄구리 한 일까지 다 봐주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자기 야망도 이제 뭐 동네에서 아주 설거지나 해주는 변호사가 아니라 좀 크고 싶다라는 엄청난 야망을 갖고 있는데 국밥집 아줌마 그때는 살아있던 김영애입니다. 그 후에 돌아가셨죠. 김영애 씨가 이 순애 씨로 나오는데 그 아들이 어떤 사건에 휘말린가 그걸 해결해 달라고 애걸 함에 따라서 실제로 본인 자신이 그 사건에 뛰어듭니다. 이 송강호가. 이 송강호를 통해서 아마도 문 대통령은 자기 자신과 동일시를 했는지도 모르겠죠. 자기 자신도 이렇게 정의감에 사로잡힌 변호인 역할을 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사건을 두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역사가 거꾸로 간다. 국민의 민주주의,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고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영화를 하나의 자신의 정치 철학의 가이드라인 혹은 영화를 통해서 그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다음 실질적으로 자신을 지지해준 계층들이 요구하는 정책에 바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에서 사실 뭐 이 영화 볼 때도 내가 대통령 영화 보러 가니까 전부 일어서라 조용해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들어서서 관객들이 택시 운전사 영화 구경 갔을 때는 막 놀라가 일어서고 이랬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옆집 아저씨처럼 편안하고 훈훈하고 편안한 대통령, 말이 통하는 대통령 같은 모습을 보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더구나 내일 트럼프와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게리 올드만이 주연을 맡은 처칠의 영화 댕크르트 작전이죠. 다키스트 아워, 어두웠던 시간들, 가장 어두웠던 시절들에 대한 영화를 문 대통령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안 봤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영화를 봤다면 이런 택시 운전사나 1987년이나 미싱이나 변호인이나
뭐 이런 영화처럼 굉장히 사회의 소외받는 사람들에 의한 관심보다는 국가 비전에 더 신경을 썼겠죠. 그보다 더 큰 교훈은, 이 영화의 가장 큰 교훈은 국가와, 다키스트 아워의 가장 큰 교훈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게리 올드만이 이 영화를 찍고 난 뒤에 제75차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게리 올드만은 분장을 해놓을게 완전히 처칠하고 똑같았지만 이번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처칠경 역을 하라는 영화 제안이 여러 번 왔는데 거절하다가 이번에 결국 아주 역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에는 이 영화가 1월달부터 개봉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 취향이 안 맞는 건지 아주 저조한 상영 숫자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한 석 달 전에 봤습니다만은 아주 탁월한 연기였습니다. 게리 올드만이. 뭐 이거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그 소위 말하는 처칠 수상의 말의 특징 약간 이렇게 코박맹이 소리에다가 이게 아주 유창한 표현, 유창한 이 말 솜씨가 아니에요. 약간 뜨듬거리고 그런 영어로 스터터링이라 합니다. 말 뜨듬을 좀 하고 굉장히 수줍어하는 구석도 많고 이런데 그걸 그대로 재현하고 뭐 시가를 끊임없이 물고 있다든지 그리고 단답적인 답을 하는 이런 거 그리고 걸음걸이 약간 이렇게 어깨를 웅크리면서 걷는 이런 걸음걸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더라고요. 본인 자신이 완전히 처칠이라고 생각하고 빙의가 돼가 6개월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국 의회 의사당을 영화를 찍기 위해서 허락한 게 이게 영국 역사상 2번째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사당 안에 가서 영화를 촬영했는데 의사당 안에 가서 영화 촬영하니까 그 촬영 스텝진까지 모든 매 순간 매 공간마다 완전히 보안검사를 해야 돼. 보통 일이 아니었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의사당 안에서 시가를 필 수도 없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 허락하고 하여튼 뭐 따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니라 의사당 안에서 그런 걸 해서 실질적인 그 실제 장소에서 한 것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고 실감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 이제 이 영화 본 느낌만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왜 처칠의 얘기를 하느냐. 이미 처칠 수상 얘기가 나오면 다 합니다. 네빌 챔벌레인 얘기가 나올 거를. 챔벌레인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 처칠보다 공부도 더 잘했고 더 촉망받는 수상이었죠. 근데 1939년 9월 26일로 기억합니다. 민헨협정에 가서 38년 9월 26일 민헨협정에 가서 히틀러가 꼬시는 말에 속았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침범 안 할 테니까 같이 너희들 국경 라인은 지켜주겠다. 영국 역시 체코는 넘어가지 마라, 침범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챔벌린이 아주 기곤만장해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It's a peace in England. Great Britain has a peace. 영국은 이제 평화의 천지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챔벌린 수상이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일주일 지나서 10월 5일 의회 연설에서 처칠은 그때 수상이 아닙니다. 정말 착각하고 있다라는 엄청난 대단한 연설을 하고 했습니다. 이 히틀러는 분명히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영국은 전쟁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히틀러의 밥이 되고 국가가 소멸될 것이다 얘기할 때 그 연설을 했을 때 불과 일주일 전에 챔벌린이 영국은 평화를 보장받았다는데 박수를 보낸 사람들이 처칠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미친놈, 전쟁에 환장한 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봤죠. 좀 제가 표현이 거칩니다만은 정말 그런 눈으로 봤어요.
더더구나 뭐 처칠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물론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이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감성적이고 감각적이고, 특히 영화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부인한테 하는 거 보면 진짜 꼼짝 못 하더라고요. 현명한 남자일수록, 연세가 들수록 원래 부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 생긴다고 합니다. 한국 남성들도 부인들에게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자다가 떡 생긴 것 같아요. 우리 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한테 엄청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할 때 전부 전쟁광이라고 생각하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39년 히틀러가 전쟁을 시작하죠. 오스트리아 강제 합병하고 체코슬로바키아 들어가고 치고 들어가고 이런데, 어쨌든 이 전쟁이 시작되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는 결국 연합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둘뿐만 아니라 뭐 소련까지 전부 다 같이 연합국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39년 시작한 전쟁이 정말 순간적으로 위력을 확보해서 독일이 도브 해협 앞쪽에 있는 덩케르트라는 위치 자체가 사실은 프랑스 수도에서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수도에서 한 270km 됩니다. 근데 그게 도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도브 해협 바로. 거기를 넘어가면은 바로 런던이에요. 영국이 함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치고 올라오니까 연합군이 패가 갈라져 가지고 영국군 전체가 완전히 포위를 당한 겁니다. 이 위기에서 영국은 챔벌린을 밀어내고, 사실 물론 챔벌린 그 전에 사표를 던졌습니다만, 수상직을 떠났습니다만은, 전시 상황에서 수상이 된 처칠은 수상이 되고 사흘 만에 연설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책이 뭡니까? 영국을 지키고,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이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영토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다와 땅과 길에서 끝없이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전쟁에서 철수는 패배다, 승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덩케르트 작전에서는 우리 영국민을 목숨을 보존시켜서, 영국 병사들을 목숨을 보존시켜서 한 명이라도 덜 다치고 철수시키는 것이 이 전쟁의 성공이다. 5월 28일에서 6월 4일까지 일주일간 계속한 다이나모 작전에서 사실 33만 8천 명을 구출해냅니다. 철수시킵니다. 그 중에 프랑스군이 12만 명이나 들어있어요. 이 철수 작전으로, 그냥 철수시키면서 빠진 게 아니라 철수 작전으로 독일이 영국을 함락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이 철수하기 위해서 사실은 배가 필요해서 영화에서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SOS를 칩니다. 좀 도와달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어선이나 뭐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어선이나 쪽배나 뭐 있는 상선이나 다 끄집어내오라는 거예요. 군함으로 모자라니까. 만약에 처칠 같은 지도자가 자국의 병사를 구출할, 그 안에 의회에서 계속 이 뭐 다키 싸워 보면 의회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의견을 관리하고, 더구나 처치를 밀어내기 위한 정략적인 싸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불과 20일 작전인데도 그 20일 작전을 두고 어마어마한
그 치열한 정적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처칠 보고 전부 손가락질해요. 이거 어떻게 도대체 독일하고 싸움이 안 되는데 초등학생하고 대학원생하고의 같은 전력과 전술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도안에 쥐처럼 포격이 됐는데 포위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출한단 말이야. 자국인이지만 죽도록 던져두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 하고 싸우는데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처칠의 전략에 의해서 독일을 상선 고깃배 이런 걸 가지고 다 실질적으로 독일의 눈을 영국의 해군력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쇼를 해서 도브해협에 띄우면서 독일을 소위 말하는 영어로 scare to shit out of it, 정말 시급할 정도로 놀라게 하고 빠져나옵니다. 그걸 보고 기급해서 독일은 영국을 치러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세계사 얘기지만 배경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왜 처칠의 얘기를 하느냐. 처칠은 국민과 하나가 됐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걸 해줬습니다. 마지막 처칠이 결정을 못해서 의회에서 연설하기 직전에 이렇게 싸웁시다. 국왕이 나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의회 연설하기 전에 처칠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결정을 못하니까 영국 지하철에서 국민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의회에서는 싸우지 말자, 항복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지하철에서 국민들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절대 항복할 수 없습니다, 수상님.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처칠이 크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영국인들이다. 이들이 바로 영국의 자존심이다.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문 대통령님, 지하철에 앉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우리는 김정은에게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처칠이 한 유명한 연설, 가장 짧은 연설이지만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한 10초쯤 둘러보고 난 뒤에 또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never라는 얘기로 연설이 끝났어요. 우리 대통령님도 국민들에게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가 없이는 판문점 선언도 없고 미북 정상회담도 필요 없다. 김정은에게 never, 어떤 never냐? 우리 속이는 거 never, 절대 하지 마라. never, 핵포기 쇼만 하는 거 절대 하지 마라. never. 완전한 핵포기할 생각을 포기하지 마라. never. 지금 워싱턴에서 비행기로 가고 계시겠죠.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20일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로 23일입니다. 12시간 차이 나니까 22일 밤중이겠죠.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다키스트 아워의 처치를 봤다면은 그것으로 우리 국가가 갈 길을 5150만의 운명을 어깨에 가진 대통령이란 사명감을 갖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고 핵 군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내십시오. 그리고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뒤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주시고 오시면 문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처칠이 되시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챔berlin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처칠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과 손을 잡는 네빌 챔berlin이 되지 말고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의 생각을 더 강경하게 견고하게 해주는 처칠이 되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정말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감정이 북받치네요. 이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